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선민 작가님이자 교수님과 함께 웹소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 웹소설 AS 코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캐릭터 만들기에 대해서 저희가 들고 왔고요. 여러 캐릭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주인공을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웹소설의 기본 공식에 따라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웹소설에서 그 캐릭터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일단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적자, 그 다음에 조력자가 있을 텐데, 오늘은 이제 주인공 얘기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주인공이 제일 중요한 데다가 다 하면은 아마 오늘 집에 못 가죠. 제가 또 TMI다 보니까 또 말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끊어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서사가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왜냐면은 이게 모바일 디바이스로 사람들이 지하철 가거나 버스를 타거나 자기 전에 좀 편한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서사가 단순하고 좀 몰입도가 높아야지 거기에 퍽 빠져가지고 그 다음 거 보고 하고 혹은 내가 보다가도 잠깐 멈췄다가 딴 거 하다가 봐도 내용이 이해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막 인물들이 막 수십 명이 막 얽혀가지고 이 사람 얘기했다가 저 사람 얘기했다가 막 하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우리 러시아 소설 같은 거, 중국 러시아 소설 같은 거 이름도 진짜 외우기 힘들어가지고 그런 소설들을 웹소설로 본다고 친다면 생각보다 몰입하기 어렵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인물이 나오긴 하나 주인공이 중심을 잡고서 주인공이 쭉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식의 어떤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웹소설이라는 매체에 잘 맞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주인공만 잘 잡히면 웹소설은 거의 80%가 성공이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인공이 잘 안 되면 80%는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게 주인공이 그만큼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주인공이 중요하다는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게 생각보다 이 웹소설을 쓰시거나 설정을 하실 때 주인공 캐릭터를 제대로 안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인공 캐릭터보다 본인이 끌리는 조력자 캐릭터에 더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자꾸 사이드로 빠지시는 그런 분들. 이게 만약에 드라마라든지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매체가 달라서 그런 건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인공의 역할 자체가 웹소설은 좀 달라요. 거기는 되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면서 각각의 인물들이 자기 스토리를 풀어내가지고 그 여러 가지 플롯들이 얽히면서 약간의 군상극처럼 다양한 이야기를 합쳐가지고 복합적 서사가 밀고 나가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되게 멋있는 연출과 음악과 배우들의 멋진 연기와 종합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충분히 몰입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해가 가고 빠져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텍스트로만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특히나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빠르게 읽고 직관적으로 읽어야 되는 환경에 놓여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가지 않으면은 독자분들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몰아줌으로써 주인공의 매력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여야지 그나마 집중력을 가지고 와서 몰입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주인공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자,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매력적인 주인공을 만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도 진짜 매력적인 주인공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진짜 매력적인 주인공이 될까? 이건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화산귀환의 청명이 같은 경우 이렇게까지 등쪽인 사랑을 받을지도 알았겠어요. 맞아요. 아마 비가 작가님도 몰랐을걸요. 그래서 우리가 매력적인 주인공 만들고 싶어 라고는 하지만은 진짜 매력적인 주인공 될지는 사실은 좀 이거는 운에 달려있다. 맞아. 나와봐야 아는 거긴 한데 어쨌든 맞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건 있어요. 매력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들은 존재한다는 거. 이 요건이 안 되면은 애초에 그런 식으로 운대가 따라서도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요소를 있어야지 매력적인 주인공이 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떤 요소가 있는지. 일단 중요한 거는 주인공의 능력치예요. 능력치. 왜냐면 웹소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어떤 식으로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맞아요. 매체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주인공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회빙환이라고 하는 설정들을 쓰는 이유도 이런 주인공이 치트키적인 능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설정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회빙환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대신에 주인공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그런 설정 안 써도 돼요. 맞아요. 하지만 그런 설정을 넣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넣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주인공이 명확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능력치를 보여주는 것. 근데 이게 쓰다 보면은 되게 많은 주인공들의 능력치가 있잖아요. 네.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인 작가님들이 이 능력치를 되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근데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봐도 이 주인공이 무슨 능력인지 잘 몰라요. 맞아. 이게 이 사람 도대체 뭘 잘하는 건지 맞아요. 주특기가 맞습니다. 뭔지가 확실하게 파악이 맞습니다.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웹소설의 주인공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선명해야 돼요. 선명하다는 게 뭐냐면은 그 능력치가 되게 직관적으로 네. 이 사람은 이런 능력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잘 해내겠구나 라는 것이 되게 빠르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맞아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업물 같은 경우 네.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의사야. 의사인데 어떤 능력이 있어. 얘가 수의사야. 어떤 능력이 있어. 형사야. 어떤 능력이 있어. 이런 것들을 되게 명확히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타지 이런 걸 할 때 판타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클래스 이 사람이 기사인지 아니면은 뭐 헌터인지 헌터 중에서도 뭐 무슨 걸 하는 헌터인지 뭐 아니면은 얘가 뭐 상인이면 어떤 상인인지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있잖아요. 네. 이런 전형적인 클래스에서 좀 더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능력을 얹어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신인 작가님들이 실수하는 게 이 능력만 생각하고 전형적인 클래스는 안 만드세요. 내 캐릭터 주인공은 마법도 쓰고 네. 그 검술도 잘해서 다 해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그쵸. 한 가지 그렇죠. 몰아줘야죠. 그렇죠. 얘가 주인공인데 검술도 할 수 있고 마법도 할 수 있는 거는 오케이예요. 근데 우위가 뭐냐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클래스가 기사야 마법사야. 마법사인데 검을 잘 쓰는 마법사인지 기사인데 마법을 쓸 수 있는 기사인지 이거를 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되어야지 그 클래스에서 얘가 좀 더 우위를 점해가지고 그런 클래스에 맞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얘가 고난과 역경을 뭐랄까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네. 아무리 능력치가 많이 있어도 그 주인공 돋보이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선명함을 가져가는 것이 매력적인 주인공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선민 작가님이자 교수님이 또 오늘도 이렇게 차라락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캐릭터를 만드실 때 특히나 주인공을 만드실 때 이러한 점들을 가지고 만드시면은 조금 더 매력적이고 직관적이고 선명한 캐릭터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고민을 가지고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